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현재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알파드 시승 소감을 밝히겠습니다. 토요타 알파드는 일본에 거주하는 분들이면 모를 수 없을 겁니다. 일본의 고급 미니밴으로 알파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꽤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일본은 물론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모델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10년 전 일본에서 처음 봤습니다. 일본 스즈카 지역의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커다란 전면 그릴이 장착된 흰색 미니밴이 지나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그 미니밴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귀국 후 일본에서 봤던 미니밴이 토요타 최상급 미니밴 모델 알파드였음을 알게 됐네요. 그리고 일본에서 살았거나 장기 출장했던 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알파드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미니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더군요. 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리 칭찬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4세대 모델이 국내 출시됐죠. 그런데 가격이 9,920만원입니다. 1억 원이죠. 가격만 보면 미쳤다라고 욕할 겁니다. 렉서스도 아니고 토요타가 1억, 그것도 재원상 스타렉스나 카니발보다 작은데, 그런데 이 차는 타보면 1억 원 값어치 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차를 운 좋게 2박 3일 정도 시승해 봤는데 정작 가장 알파드 최강의 장점인 2열 시트는 별로 앉아보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이 모델 디자인 특징부터 간략히 설명할게요. 일단 그릴부터가 남다릅니다. 블랙 글로시 메쉬 그릴이라고 하네요. 그릴 좌우에는 트리플 LED 헤드램프 한 쌍이 적용됐습니다. 이 모델은 19인치 휠에 둘두로 5519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됐습니다. 타이어 사이즈와 폭만 봐도 스포츠 주행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니밴으로 와인딩, 서킷 달릴 운전자는 없죠. 자, 이제 실내를 들어가 봅시다. 먼저 2열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특히 높은 전고 덕택에 카니발보다 확실히 허리를 덜 굽히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용성도 좋습니다. 1억 원 미니밴답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먼저 알파드의 가장 큰 장점인 2열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2열 시트 포함해 모든 시트에는 나파 가죽이 적용됐는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고급 가죽으로 감싸진 차량은 옷을 최대한 얇게 입고 탑승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가죽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항공기 퍼스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 등받이를 뒤로 쭉 눕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쉽게 세울 수 있는 폴딩 레버가 있네요. 천정도 예술이네요. 64가지 루프라인 라이팅과 좌우 독립형 파노라마 문루프 등이 적용됐군요. 맑은 밤하늘에 천정을 보면 환상적일 듯 합니다. 시트 암레스트에는 스마트폰 형태의 무선 컨트롤러가 있네요. 이걸로 2열 천정에 달린 대형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참,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영상을 보려면 미라캐스트 동글을 이용하거나 노트북 또는 스마트 기기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하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트북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영상을 송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오타쿠를 위한 차량이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은 인식이 안됩니다. 센터 콘솔 뒷부분 아래쪽에는 220V 콘센트 및 리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 리모컨이 있군요. 여기에 자잘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탑승해보죠. 알파드는 본넷이 최대한 짧은 캡포워드 스타일 미니밴입니다. 그래서 A필러 각도가 완만하게 누워있죠. 여기에 커다란 벤트 글라스가 적용돼 넓은 전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대신 대시보드 윗부분이 가로 길이가 상당히 길게 설계됐기 때문에 앞 본넷이 안 보입니다. 알파드 운전 시 좁은 도로를 운전하거나 주차 시 앞본넷 거리 감각 잘 익히셔야 할 듯합니다. 일부 일본 차들을 보면 대시보드 상단 좌우에 컵홀더가 있는데 알파드에도 이 컵홀더가 있네요. 이 장면은 알파드의 센터페시아입니다. 온도 조절 다이얼과 성애 해석 등 일부 기능을 활성화하는 물리 버튼이 마련됐네요. 테일게이트는 편안하게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알파드는 길이 5005mm, 너비 1850mm, 높이 1955mm의 크기를 지닌 미니밴입니다. 공차 중량은 2330kg이고요. 파워트레인은 2.5L 애킨슨 사이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됐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250마력입니다. 공차 중량이 무거워서 힘이 딸리지 않나 걱정했지만 기우였습니다. 2.5L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한 준대형 세단과 가속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저속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동력을 전달해 엔진 개입을 최대한 줄입니다. 속도를 올릴수록 엔진 동력이 활성화됩니다. 이 모델은 전륜 기반 AWD가 탑재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전륜에 주로 동력을 전달하지만 노면이 불량하거나 젖고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후륜에도 동력을 전달합니다. 공차 중량이 약 2.3톤에 달하는 만큼 무겁지만 제동 성능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특히 급제동 시 앞으로 크게 쏠리지가 않았고요. 알파드는 전륜 맥퍼스 스트럿, 후륜 WC1 서스펜션이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신형 주파수 감응형 쏘급소버가 적용됐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를 주행시 부드러운 카펫 위를 달리는 느낌이며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는 셔겁쇼버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합니다. 다만 전고가 높은 만큼 무게중심도 높은 편이죠. 그래서 불규칙 요철 구간에서 급격하게 커브를 돌거나 커브를 빠르게 돌 경우 피칭과 롤링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미니밴이죠. 이 차로 스포츠 주행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정숙성도 좋습니다. 1, 2열과 전면 유리에 어쿠스틱 글래스가 적용돼 풍절음을 크게 줄였으며 노면 소음도 적게 유입됩니다. 다만 중부고속도로 등 콘크리트 노면에서 고속주행할 경우 소음이 적지 않게 유입됩니다. 이건 엔진음이나 노면을 억제한 덕에 상대적으로 노면 소음이 잘 들리는 듯 합니다. 시승 소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참, 이 차량 중고차 가격 엄청난 거 아시죠? 신차 가격이 9,920만원인데 중고 가격은 1억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하하하, 진짜입니다. 엔카 보시면 나와요. 제가 알파드 중고차 가격이 왜 이리 높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알파드 2열 뒷좌석 편안함은 제네시스 포함해 수입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저 아는 지인분께서는 마이바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할 정도더군요. 참고로 이 지인분은 업무 특성상 많은 수입차, 국산차를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알파드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이 차 경쟁할 모델이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근접 모델이긴 한데 이번에 출시한 페이스리프트 리무진은 아직 실제로 보이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전 하이 리무진은 솔직히 알파드랑 상대가 안됩니다. 고급감만 따지면 노블 클래스 등 특정 업체의 개조 차량과 비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노블 클래스가 조금 더 고급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이 일본 외에 동남아, 러시아, 중국, 홍콩 등지에서 수요가 워낙 높아 항공 물량은 배정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론 월별 100에서 200대 수준입니다. 거기에 한국은 풀옵션 모델만 들어와서 더더욱 생산량이 적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맞다. 중요한 정보를 빼먹을 뻔했네요. 알파드의 국내 공인 연비는 복합 13.5km 리터인데요.
경기도 하남에서 대전까지 15.8km/리터의 트립 연비가 나왔습니다. 트립 연비 측정 과정과 결과는 영상 말미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